앞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사용하는 SQL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SQL의 좀 더 고급의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실제 데이터를 다루거나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가공 등의 이런 처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들입니다. 먼저 셀렉트 문의 좀 더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터플들, 행들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집합을 다루는 개념으로 SQL 언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QL 문에서의 셀렉트 문은 테이블, 즉 집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결과 집합을 얻어내는 이 집합을 다루는 그런 이제 언어인데요. 그런데 이 셀렉트문을 하나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집합으로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같은 값을 갖는 중복된 터플이 결과에 나타납니다. 원래 집합에는 중복된 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 집합을 결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중복을 제거하려면 추가적인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들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중복된 것이 있는 채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이 셀렉트문에서 결과를 전달하는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순수 집합의 의미로 결과를 집합으로 받겠다, 즉 중복된 결과를 제거하고 받겠다,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셀렉트 한 다음에 디스팅트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 중복을 제거한 터플들의 순수 집합으로 결과를 전달합니다. 이 디스팅트하고 상대적인 옵션이 이제 반대가 되는 옵션이 all인데요. 이 all이라고 하게 되면 중복을 허용하고 모든 중복 터플을 모두 포함해서 모든 터플들을 다 달라라고 하는 옵션인데 이게 디폴트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중복된 결과를 전달하는데 꼭 중복을 제거하고 집합으로 결과를 받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디스팅트 옵션을 주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셀렉트 문이 하나의 그 터플들의 집합을 결과로 전달하기 때문에 셀렉트 문이 어떤 터플들의 집합이 나오고 또 다른 셀렉트 문이 또 다른 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셀렉트 문과 셀렉트 문의 집합을 다루는 집합 연산자를 SQL 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집합은 union, 차집합은 except, 교집합은 intersect 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셀렉트 문과 셀렉트 문의 이 결과들을 다루는 집합 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셀렉트 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 절이 있는데 유니온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요 결과 집합과 요 결과 집합을 합쳐서 합집합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급 SQL 문들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한 SQL 문으로 끝나는 것이 셀렉트 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셀렉트 문 여러 개가 이렇게 집합 연산을 사용해서 쭉 연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집합 연산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널 데이터에 널이 들어있을 때 이 널을 어떤 조건으로 널 값을 가지고 있는 터플들을 검색하고 싶다. 뭐 이렇게 널 값을 비교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원의 멘토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원 테이블에서의 멘토 사원,
사원 테이블의 멘토 사원은 여기 슈퍼 SSN이라고 하는 열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 슈퍼 SSN 값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멘토 사원이 없는 거죠. 이렇게 값이 널인 것을 조건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슈퍼 SSN equal null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is null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속성의 값이 null인 것을 조건으로 터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ll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is다, equal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데이터 안에는 null 값이 많이 있어서 이 null 값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이런 전처리 과정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null을 비교할 때는 equal null 이렇게 하지 않고 is null 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첩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첩지리는 지리 안에 지리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중첩지리라고 하는데, 이 중첩지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중첩지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셀렉트문을, 복잡한 셀렉트문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중첩지리인데, 이 중첩지리가 좀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중첩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지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리의 외어절 내에 셀렉트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지리의 조건을 표현하는 외어절에 그 조건을 표현할 때 다른 셀렉트문의 결과를 이용해서 조건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어절 내에 또 다른 셀렉트문이 중첩되어 있을 때 이것을 중첩지리라고 합니다. 이 밖에 있는 지리를 외부 지리라 그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중첩부지리, 뭐 내부 중첩된 중첩 내부지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첩지리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습니다만 널리 사용하는 연산자 중에 하나가 in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어떤 집합에 어떤 값이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혹은 원소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집합에 어떤 값이 원소이냐 물어볼 때, 요 원소인가 멤버십 원소인가 물어볼 때 수학적으로 요 기호를 사용하는데, 요거를 연산자로 in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 수학적인 요 기호를 in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값이 V라고 하는 어떤 집합의 원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연산입니다. 수학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값이 이 V라고 하는 이 집합의 원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기호 있죠. 이 기호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V가 이 large V의 원소이면 true가 되는 것이고, 원소가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죠. 자, 밑에 예제를 한번 봅시다. 리서치 부서에 소속된 사원들의 이름을 검색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원들의 이름은 어디 있느냐면 employee 테이블에 있고, 부서의 이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테이블에 걸쳐 있는 경우인데, 이것을 중첩지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select first name, last name, 사원의 이름을 검색하는데 from employee, employee에서부터 사원의 이름을 검색하는데, 외어절의 조건에 어떤 사원이냐면 리서치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원 테이블에는 부서의 이름은 없고 근무 부서 번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O가 이 안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이냐, 이 안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이면 true가 돼서 이 사원이 결과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걸 이제 물어보는, 요 값이 이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자, 요 안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select D number from department, department 테이블에서 D name이 research in
요 터프를 골라서 이 dname이 리서치인 요 부서의 부서 번호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괄호 안에 하나의 셀렉트 문이 들어있으니까 요 셀렉트 문을 실행하게 되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결과 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셀렉트 문을 먼저 실행을 해서 결과 집합을 만든 다음에 요 밖에 있는 요것이 요 안에 있는 원소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where's 안에 다른 셀렉트 문이 있고 요 셀렉트 문에서 결과 집합이 나오면 이 결과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예, 지금 좀 똑같은 요 질의를 제가 좀 설명을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제 따로 요 질의만 지금 이제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질이죠. employee 테이블에서 이 employee 테이블의 각 터플, 이 employee 테이블의 각 터플에 DNO가, 그럼 이제 요게 DNO죠. 요 DNO가 요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이제 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합이 여기 지금 select라고 하는 또 다른 셀렉트 문이에요. 그럼 요 또 다른 셀렉트 문을 dname이 research인 부서의 번호를 가지고 오니까 여기 있는 터플에서 dname이 research인 걸 찾습니다.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dname이 research인 것은 5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이 5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이 결과 집합을 안에서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밖에 있는 employee 테이블에서부터 각 터플의 DNO 값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가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가 되면 그때의 first name과 last name, 그때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결과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터플이 DNO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결과에 들어가고, 프랭클린 웡도 이 터플이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결과에 포함되고, 4는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이 터플은 결과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터플의 밖에 있는 테이블의 터플을 하나씩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이것이 중첩질입니다. 그래서 이 중첩질의는 안에 있는 이 셀렉트 문을 먼저 실행합니다. 이 안에 있는 셀렉트 문을 먼저 실행해서 결과 집합을 얻어놓고 밖에 있는 각 테이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밖에 있는 각 테이블의 터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각 터플의 요 애트리뷰트 값이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중첩질입니다. 그래서 이 중첩질의는 요 in 안에 셀렉트 문이 있고, 그럼 요 안이 이제 집합이 되는 거죠. 요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를 물어보니까 여기에 애트리뷰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깥 테이블에 어떤 터플에 요 애트리뷰트 값이 여기에 원소가 되느냐, 여기 원소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것이 중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중첩질의의 패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 쉽고 일반적인 형태의 중첩질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일반 중첩질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형태의 중첩질의가 있는데 그것과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트리뷰트 이름이 있고 in 한 다음에 안에 셀렉트 문이 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중첩질의는 아까 보신 것처럼 리서치 부스에 소속된 사원을 검색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이 중첩질의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뭐 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질의들 중에서는 중첩질의를 사용하면 간편하고 중첩질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내지는 표현이 불가능한 이런 형태의 질의들이 있는데,
이런 지리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요 중첩지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첩지리를 꼭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works on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works on이라는 테이블에 프로젝트 2에 참여하지 않는 사원 번호를 검색하시오. 프로젝트 2에 참여하지 않는 사원 번호를 검색하시오 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셀렉트문을 만들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works on 테이블에서 피아노가 2가 아닌, 요건 not equal 2가 아닌입니다. not equal. 자, 피아노가 2가 아닌 그 사원 번호를 검색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2번에 참여하지 않는 피아노가 2가 아닌 사원을 찾을 것 같은데 2번에 참여하지 않는 사원이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2번에 참여하는 사원도 여기 결과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피아노가 2가 아닌 이 조건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행을 한번 보세요. 이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이 사람의 피아노가 1이니까 2가 아니죠. 그러니까 2가 아니니까 2번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결과에 포함이 되는데 그 다음 터프를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2번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안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1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2가 아니니까 이게 결과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다음 터프를 보니까 2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결과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리를 표현하면 결과에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런 예제처럼 이런 테이블에 프로젝트 2에 참여하지 않는 사원 번호를 검색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중첩지리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첩지리를 사용할 수 있냐면 이 안에서 2번에 참여하는 사원 번호를 먼저 찾아요. 그러면 2번에 참여하는 사원 번호 집합이 여기 나와요. 2번에 참여하는 사원 번호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이 works on 테이블에서 2번에 참여하는 이 SSN을 검색하면 그러면 2번에 참여하는 사원 번호들이 나오죠. 그래서 works on 테이블에서 피아노가 2인 ESSN을 구해요. 그러면 2번에 참여하는 사원 번호가 여기 지금 집합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느냐? employee 테이블에서 그럼 employee 테이블에 여기에는 모든 사원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이 사원들에서 이 사원 번호가 이 집합에 속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집합에 속하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2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이 집합이 안 속하면 2번 프로젝트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번호가 이 집합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t in 하면 되는 거죠. not in 하게 되면 바로 이 사원이 2번 프로젝트에 참여 안 하는 사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원 번호를 검색하게 되면 2번 프로젝트에 참여 안 하는 사원 번호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지리는 중첩 지리가 아니면 굉장히 표현하기가 힘든데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중첩 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타입의 중첩지리가 있는데 그게 상관 중첩지리입니다. 중첩지리인데 서로 상관되어 있다, 서로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코릴레이티드 상관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지리의 애트리뷰트가 내부의 중첩지리에 사용되어서 외부와 내부가 서로 상관되어 있다라고 해서 상관중첩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밑에 이 예제를 보시게 되면 select from employee라고 되어 있고요. 이 employee에 별명 E를 붙였네요. 이 E의 SSN이 이 안에 있는 중첩지리, 내부 중첩지리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니까
select from dependent 부양가족인데 이 부양가족의 별명을 D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re의 조건에 이 .fname 이가 뭐죠? 밖에 있는 employee 테이블이에요.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애트리뷰트가 이 안에 사용되는 거예요. D는 dependent죠. dependent의 name, employee의 first name과 부양가족 dependent의 이름이 같고 and 사원의 성별이 부양가족의 성별과 같고 이름과 성별이 같은 사원과 그 사원의 부양가족과 이름과 성별이 같은 이런 조건으로 지금 이제 웨어절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웨어절 조건 안에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애트리뷰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상관되어 있다 라고 해서 상관중첩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아까 했던 중첩질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앞에 있던 중첩질이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중첩질이 보시게 되면 select from where 해서 밖에 employee라고 하는 테이블이 사용되고 있고요. 안에 where절에 select from where 해서 department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where절의 dname은 이 안에 있는 테이블 department의 attribute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select from where의 이 조건에 안에 있는 테이블들의 attribute만 사용되고 있는데 밖에 있는 employee는 여기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런데 상관중첩질은 밖에 있는 테이블의 attribute가 안에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앞에서 보셨던 중첩질이와 상관중첩질이가 다른 점이죠. 자, 그러면 상관중첩질로 다시 가봅니다. 여기서 봤더니만 안에 있는 이 조건에 밖에 있는 테이블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상관중첩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관중첩질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웨어절에서 안에 지금 이제 이런 밖에 있는 테이블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웨어절의 조건을 평가하려면 계산을 하려면 밖에 있는 테이블의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외부 지리에 각 터플을 한 번씩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터플 각각에 대해서 안에 있는 이 셀렉트 문이 한 번씩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한 번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테이블의 한 터플을 안에 집어넣어서 이 지금 안에 집어넣는 이 하나의 터플하고 이 안에 있는 셀렉트문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 지금 밖에 사용되고 있는 요 조건들은 바로 요 안에 하나 집어넣은 요 터플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요 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터플 하나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안을 한번 계산하는 거죠. 다음 터플을 또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안을 또 이 터플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산하고 다음 터플에 대해서 또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안을 한 번 더 계산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내부 중첩 지리가 밖에 있는 터플의 숫자만큼 반복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상관중첩질이에요. 그 뒤에서 조금 더 예제를 가지고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상관중첩질이 보시게 되면 밖에 있는 employee 테이블에서 안에 있는 요 질입니다. 밖에 있는 employee 테이블에서 안에 있는 중첩지리에 요 밖에 있는 테이블이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밖에 있는 터플
맨 위에 있는 터플 요거 하나에 대해서 요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얘를 안에 중첩질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요것이 이제 안에 있는 셀렉트문을 실행을 할 때 요 터플에 대해서 안에 보면 밖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이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첫 번째 터플을 가지고 와서 요 터플을 이제 밖에 있는 테이블의 안쪽에 있는 정보로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터플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하고 계산하고 다음 번 걸 가지고 와서 또 이 안에 있는 테이블하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걸 또 가지고 와서 또 안에 있는 것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 터플에 대해서 이 안을 여러 번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지웠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엠플로이 테이블에 첫 번째 터플을 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요 e.fname, e.sex는 요 첫 번째 터플의 fname과 요 sex, 요 값을 가지고 안에 있는 디펜던트 테이블이 있죠. 이 디펜던트 테이블하고 조인을 서로 이 웨어젤의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false name과 여기 있는 디펜던트의 false name하고 같고 성별도 같고 하는 이게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과 같은 성별이 있으면 그 사원번호가 여기 결과 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사원번호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원이 요 안에 있는 테이블하고 내부 중첩 지리를 계산했을 때 나온 결과 집합의 원소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사원이 자기의 이름과 부양가족의 이름이 같고 성별이 같은 그 사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음 터플을 또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얘하고 이제 따져보는데 성별이 같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결과가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원소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결과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터플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또 계산을 해봐서 어떤 집합이 나오고 그게 원소가 된다. 그러면 그게 결과에 포함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부양가족의 이름과 성별이 같은 사원의 이름이 검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터플의 횟수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되는 것, 이것이 상관중첩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중첩질이와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해석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죠. 자,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차례차례 하나씩 안으로 집어넣어서 요 터플하고 안에 있는 테이블하고 안쪽에 중첩지리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 상관중첩지리는 인지리보다 이그지스트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 이그지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이 함수 안에 어떤 지리가 있을 때 이 지리의 결과 터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이그지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이 내부 중첩 지리의 결과가 존재하면 true, 비어 있으면 false가 되는 그 함수인데 요 이그지스트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부양가족의 이름과 성별이 같은 사원을 찾으시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것처럼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원 번호가 요 안에 있는 중첩지리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in 연산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exis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요 안에 있는 내부 중첩지리의 터플이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보시게 되면 밖에 employee 테이블이 e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는 from 젤에
dependent table D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dependent table 밖에 없는데, 이 안에 있는 웨어젤에 보시면 밖에 있는 E가 사용되고 있죠. 예, 그래서 밖에 있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상관중첩질이고요. 이 상관중첩지의 결과가 터플이 있으면 true, 터플이 없으면 false가 되는 함수가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상관중첩지는 밖에 있는 employee 테이블에서 터플 하나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 터플이 이제 여기 지금 이 테이블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터플하고 안에 있는 디펜던트 테이블하고 조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같으면서 성별도 같고 이 사원이 부양하는 이 터플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사원의 부양 가족의 이름과 성별이 같은 게 있느냐, 있으면 true, 그러면 그 사람을 결과에 포함을 시키고 없으면 결과에 포함 안 시키고, 이렇게 밖에 있는 터플을 하나씩 안으로 집어넣어서 해당되는 터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그것이 이그지스트 함수입니다. 상관중첩지리에는 이런 이그지스트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상관중첩지리가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인데요. 여기 있는 지리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들의 이름을 검색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의 일반 조인 지리를 사용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elect first name, last name을 검색하는데 from 절에 employee 테이블이 있고요, dependent 테이블이 있습니다. 별명을 E하고 D를 붙였는데요, E의 사원 번호가 디펜던트에 부양하는 사원 번호하고 같은 이런 짝을 만들면 이 사원의 사원 번호가 부양 가족에 부양하는 사원으로 있는 사원 번호하고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양하는, 이 사원이 부양하는 부양 가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있으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부양가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을 검색할 때는 이렇게 일반 조인 지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는 사원을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거에 이 사원이 사원 번호가 여기 사원 번호로 없는 것을 찾자 이렇게 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게 다르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없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양가족이 있는데 다른 사원이 부양하는 부양가족하고는 여기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원이 부양하는 부양가족은 나랑 다르지만 이게 다르다고 해서 내가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실습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이 없는 사원을 어떻게 검색하느냐, 이런 일반 조인 지리로는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첩지리, 특별히 상관중첩지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양가족이 없는 사원 번호를 찾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관중첩지를 사용하는데 select from employee, E라고 했네요. 요 사원에 대해서 where 한 다음에 not exists, 뭐뭐가 없다 이렇게 할 때 not exists 이렇게 사용하면 요 안에 터플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 안쪽에 보시게 되면 select star from dependent라고 되어 있고요. D라고 했네요. where절에서
이 from 자리는 분명히 D 하나밖에 없는데 이 D의 ESSN하고 E의 ESSN하고 이 E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테이블이죠. 이렇게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지리에 사용되는 것을 상관중첩지리라고 그랬죠. 상관중첩지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밖에 있는 테이블의 각 터플에 대해서 터플 하나를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 터플하고 얘하고 조인되는 결과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일반 조인지리 여기 있죠. 일반 조인지리에서 요게 같으면 요 엠플로이하고 디펜던트하고 요게 같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죠. 얘하고 디펜던트하고 했더니만 만족되는 게 있다. 그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을 찾는데 있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not exists. 요 결과가 있으면 추루가 안 됩니다. 결과가 없어야 추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만 요게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양가족이 없어요. 부양가족이 없으면 추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원을 출력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없는 사원이 나오겠죠. 자, 다음 사람을 또 안으로 집어넣어서 또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있느냐, 또 다음 사람을 집어넣어서 부양가족이 있느냐,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부양가족이 없는 사원을 이렇게 중첩지리, 특별히 상관중첩지리를 이용해서 간단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not exist가 아니라 in, 이제 없는 경우를 찾으니까 in이 아니라 not in이 얘기 되겠죠. not in을 사용해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not in은 뭐의 원소가 되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값이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트리뷰트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사원 번호가 있고 안에 상관중첩지리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 그럼 여기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 번호가 나오겠죠.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이니까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이 아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not exist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던 거와 not in을 사용했던 경우 어느 것이 더 간단한가요? 예, 요게 더 편하시면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게 더 편하면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not in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상관중첩지리의 경우에는 not exist를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상관중첩지리고, 요 상관중첩지리는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중첩지리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만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